청소년기에 있던 측만증이 성인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측만증이 각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수술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인데요. 관련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척추 변형 전문의 윤선진입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급격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자세가 틀어지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성장통과 척추 측만증은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나요? 성장통은 일반적으로 다리나 허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척추 측만증은 오히려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디스크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신다면 통증이 있거나 구부러진 것이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해서 점검받아 보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면은 간단한 문진이나 신체 검사만으로도 측만증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EOS라는 특수 장비가 병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측만증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런데 사실 성인분들 중에도 자세가 정말 안 좋은 분들은 많은데, 유독 청소년기에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청소년기에는 척추가 유연하고 잘 구부러지고 급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작은 변화가 급격한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성인은 척추가 안정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척추 측만증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히려 청소년기에 있던 측만증이 성인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측만증이 각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수술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발견해서 수술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소년기에 척추 측만증을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치료는 4단계에 걸쳐서 측만증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측만증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측만증이 급속도로 진행을 해서 4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수술을 통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게 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저희가 운동치료나 보조기 요법을 병합을 해서 특히나 20도의 측만증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보조기 치료를 해서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 방법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야 하다 보니까 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분들은 학업과 충분히 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병원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각도가 큰 측만증의 경우에 특히나 30도에서 4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각도가 급격하게 지나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한 달에서 3달마다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그 이후로도 진행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6개월에서 1년마다 방문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병원 치료 외에 일상에서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활동도 뭐가 있을까요? 수영 같은 운동이나 필라테스, 요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척추 좌우를 균형 잡히게 운동을 해주면은 특히나 측만증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을 더 많이 쓰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측만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좌우가 균형 잡히기 때문에 측만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집에서 하는 운동 외에도 병원에서는 측만증을 위한 슈로스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운동을 받으시면은 측만증 악화를 방지하고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이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척추 측만증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측만증이란 병은 미리 발견할수록 완치가 쉽고 그리고 수술도 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 저림이 있을 경우에는 성장통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측만증은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진단 기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랭케 진단이나 김 진단과 같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들러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윤선진 원장님과 함께 청소년 척추측만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